어쩌다 보니까 1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어쩌다 보니 우린 2단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원은 이제 미분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요. 이제 수학의 꽃에 대해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이 미분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뭔지 모르죠. 이 미분이라는 게 일단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뭐냐면 미가 미세할 미자, 그리고 분이 나눌 분자에서 미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미세하게.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학에서 이게 미분이 이게 발명이 된 지 꽤 되게 엄청 오래됐거든요. 한 몇백 년, 천년 이렇게 넘게 됐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왜 만들게 됐냐? 빡치죠? 이걸 왜 만들게 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러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얘기는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넘어가면서 그거를 좀 완벽하게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분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었어. 근데 이제 다항함수 측면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가니까 뭔가 어설픈 특징은 알겠어. 어설픈 특징은 알겠는데 좀 완벽하게 특징을 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미분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제 그 어려운 함수들, 뭐 3차, 4차, 더 나아가서 더 엄청 다양한 함수들,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이 미분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특징을 알아내게 됐냐면 기울기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특징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기울기를 보면 이렇게 되죠. 그치? 그리고 이 점은 그대로 냅두고 요 점을 찍고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처음 찍은 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만큼의 기울기 값으로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선 타고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선을 타고 이제 갈 때 얼마만큼 움직였어 라는 척도가 기울기예요. 그거는 이제 미분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있긴 있었어. 미분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이 함수가 요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선을 타고 갈 때 야 이거 얼마나 빠르게 움직인 거야? 아니면 얼마나 많이 움직인 거야? 그거에 대한 척도는 기울기라는 것으로서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봐봐, 두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똑같은 x좌표에 대해서 똑같은 x좌표로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움직였냐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움직였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냐, 이런 게 이제 기울기로서 어떻게 이제 옛날에는 얘기했었냐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이만큼 증가했죠. 얘는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아까 처음 체크한 것보다 더 길게 증가했다라고 칠게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y 값에 변화하는 게 더 크죠. 근데 이 방금 말한 내용이 사실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이제 x에 대해서 y를 보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비교라든지 특징을 보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x 좌표가 이만큼 이동하면 y 좌표가 이만큼 내려갔네. 그리고 이 점에서 요 점으로 이제 이동을 할 때 x 좌표가 이만큼 이동할 때 y 좌표가 이만큼 내려갔네.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게 기울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었어. 어떤 한계점이 있었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이 기울기를 가지고 척도를 매긴다 했잖아.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수학자들은 진짜로 궁금했던 건 이 기울기 값이 궁금했던 거야. 이게 이 값을 정확히 계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알았어.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 곡선을 타고 가는 양은 얼마나 되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즉 이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하게 되면은 너네가 이야기 표현을 이렇게 할게. 이만큼 영역에 오차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즉 함수 자체만의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차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곡선을 보고 싶은 거지 선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논리로 만들어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야, 그때는 함수란 게 없었어. 함수라는 건 데카르트 아저씨가 좌표평면 거기 천장 바라보시면서 파리가 저기 앉아있다, 저거를 좌표로 평면으로 나타내신 게 그때가 1400년 정도야. 1200인가? 아니야. 기원전 사람. 자, 할 얘기 까먹었잖아, 이 개새끼야.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누가 등장하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아저씨예요. 네, 뉴턴. 아이작 뉴턴 씨께서 발견을 하셨어요. 근데 한 사람 더 있다 했죠. 한 분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라이프니츠라는 아저씨가 계십니다. 아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뭐 대학교를 가든 뭐 아니면 수학 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등장할 사람이야. 이렇게 두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 어떻게 이제 하면 될지를. 근데 두 사람이 결과는 똑같은데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단 말이야. 근데 시기상으로 누가 좀 더 먼저 발견했었냐면 아이작 뉴턴 아저씨가 먼저 조금 더 발견했어요. 살짝 더. 1년인가? 이 정도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워낙 직업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학자기도 했고요, 수학자기도 했고요. 옛날 사람들은 직업이 항상 N개예요. N개. 전라 많아요. 과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수학자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게.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많으셔. 그리고 그때 이미 대스타셨어. 그 당시에 대스타셨어. 그러니까 뭐야? 바빠서 논문 발표가 늦었던 거야. 그래서 라이프니츠 씨가 먼저 발표해버렸네? 근데 뉴턴이 어느 날 그걸 보고 뭐야, 이거 내 거 뺏긴 거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법정 다툼이 갑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오늘날 들어서는 그 두 개를 여기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미분은 뉴턴 아저씨가 만든 거랑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만든 이렇게 두 종류의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대부분 일단 처음 시작은 뉴턴 아저씨가 만든 걸로 가고요. 그리고 뒤로 가서 조금 더 내용 더 배우면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만드신 표현법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 그 뉴턴 아저씨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보자. 자, 다시. 옛날에 함수의 특징을 볼 때는요, 그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오차가 있지만 그 함수의 특징을 보는 도구가 있긴 있었어요. 기울기.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근데 다 오차가 있다 했었죠. 근데 이제 이 기울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예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울기라는 걸 구할 때 점이 기본적으로 몇 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사이에 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수업한 일부러 좀 흥미 좀 돋구려고 역사 얘기도 좀 했더니만 이 새끼 역사 싫어하지 너?
봐봐, 저 새끼는 눈 초롱초롱해지잖아, 역사해주게 해주니까. 아유, 저런 것만 좋아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이제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를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가 좀 등장하는데 저기 뭐라 돼 있죠? 증분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얼마나 증가했니? 너네 기울기 할 때 그 x좌표가 x1이고 x2라고 돼 있으면 너네 x 증가량 뭐라고 부르죠? 뭐 x2 빼기 x1 아니면 x1 빼기 x2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증분이에요. 그게 이제 길이, 요 x1에서 x2까지 이만큼의 길이인 거잖아. 이게 결국 x1에서 얼마만큼 증가해 x2가 되는 거야? 를 알려주는 거잖아. 그걸 이제 한자로 증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 돼 있어요? x 값의 변화량을 x의 증분. 그러니까 x 증가량이라는 소리죠, 이게. x 증가량. 그리고 y 값의 변화량. 이거를 y 증분. y 증가량.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x 증가량, y 증가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사실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너네 도형의 방정식 할 때 내가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했던 거 기억이 안 나죠? 들어봤다니까요.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처음 했었어요. 기울기가 이거라고. 그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고2 때.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야, 고1 때 아마 이거 볼 거야. 이거 증가량이란 뜻이야. 근데 너네 고1 때 이거 봤어요? 기억? 아, 그럼 2학년 물리 때 보나 보다. 2학년 물리 시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델타 x인데 왜 굳이 델타라고 쓰냐면 델타가 너네 맨 앞에 철자가 뭐예요? D죠. 그게 그리스 문자 D예요, 알파벳. 근데 이제 B 빼기 A, 즉 x 증분이 x1과 x2의 차이잖아. 그 차이가 영어로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디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철자 D를 그리스 알파벳으로 한 거예요. 오케이? 네, 참고로 이거는 델타의 대문자고요. 델타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못 따라하겠죠? 음표는 이렇게 해요. 이게 델타예요. 확통 때 지겹도록 써요. 아니나 확통 때는 아니구나. 아니 델타 쓸 일 거의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모로 표현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델타 x, 이게 델타 y 이해되죠? 네. 그래서 보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면 델타 y래요. 결국 뭐랑 똑같단 거야? 기울기랑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요거 이해되실까요? 이게 b 빼기 a가 뭐예요? x 증분. 그리고 이 친구가 y 증분이 되는 거야. 그럼 잠깐 우리 중간고사로 돌아갈까? 아니 중간고사래. 대수로 돌아갈까? 대수에서 요거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 할 때 너네 기울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기울기라는 게 예건이 빼고 아마 했을걸. 여기 잠깐 내가 맛배기로 보여줬을걸. 너네 이거 해석하는 거? 네.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점 보라고 했던 거. 솔직히 연기 톤인데? 이게 여기서 예건이도 그냥 지금 가볍게 봐. 원래 뭐 봤던 거니까. 여기서 너네가 두 점 사이 기울기라는 두 점 사이 기울기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 기울기인지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예건이 너 시너지 할 때 내가 한번 해준 거 같은데. 몰라. 어차피 내신 때부터 다시 해. 아무튼 그때 두 점을 볼 때는 요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FA랑 B, FB 사이 기울기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자, 근데 오른편에 이딴 식으로 적혀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 B에서 A 뺀 게 뭐라고 했지? X 증분이라서 이렇게 델타 X라고 한다고 했잖아. 네. 자, 그러면은 A에서 X 증분만큼 갔어. 더했어, 오른쪽으로. 그럼 뭐 나오겠어? B 나오겠지. 예. 이 B 대신에 요걸로 쓴 거예요. 요 B 대신에 A 더하기 델타 X로 쓴 거예요. A에서 X 증분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리고 분모가 뭐였어? X 증분이었잖아.
그럼 x 증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델타 x라고 적혀 있는 거야. 즉 둘이 같은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직관적으로 델타 x, 즉 x 증분이라고 딱 분모에 적혀 있죠. 그리고 분자에는 b 대신에 a에서 x 증분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요거로 길게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즉 뭐로 통일시킨 거야? 어떤 문자로 통일시킨 거야? a라는 문자로 통일을 시킨 거죠. 오케이. 결론? 그냥 기울기다. 근데 이제 기울기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평균 변화율이란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대에서 어떻게 이제 기울기를 활용했는지 요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요. 자, 0에서 2까지라 돼 있는데 x 값이 0에서 2까지라 돼 있어요. 그럼 x 증분은 몇이겠어요? 2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y 증분이겠지. 그럼 y 증분은 어떻게 되겠어? y 값끼리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2에서 f0을 빼면 되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해됐고요. 자, 가로 2번 봐볼게요. 1에서 1 플러스 델타 x예요. 그럼 당연히 증분은 x 증분은 몇이겠어요? 델타 x겠죠, 당연히. 여기서 델타 x가 더해졌잖아. 그럼 델타 x가 증가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분모에 델타 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y 증분 찾을 때는 y 값끼리 빼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1 플러스 델타 x 대입하고 1 대입해가지고 서로 뺀 거예요. 그게 여식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로서 그냥 x 값이 문제를 보면은 1에서 4까지 변했대요. 그럼 x 증분 몇이겠어요? 3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 3 적힌 거 확인됐죠? 그럼 분자는 몇 넣고 몇 넣은 거 빼야겠어요? 그렇지. 근데 당연하게도 4 먼저 넣어야 돼요. 4 먼저. 왜냐면 증분할 때 우리가 b 빼기 a를 하니까. 당연히 분자도 fb 빼기 fa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4 넣고 1 넣고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 변화율이 몇이래? 2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2라고 했으니까 a 값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기울기 구하는 거다. 평균 변화율은 2점 차의 기울기다. 자, 여기까지 됐나? 자, 다음 이제 뉴턴 아저씨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만드셨는지. 그러니까 기울기, 옛날에 있었던 그 기울기를 좀 더 심화적으로 다가가셔서 만드신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봅시다. 제목 뭐라 돼 있습니까? 네, 미분계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건 이따 얘기하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근데 옛날엔 어떻게 했다 했어? 이게 얼마만큼 이동했어? 라는 그 척도를 할 때 기울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서 이렇게 얘가 저만큼 변했어를 표현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오차가 발생하냐면 나는 곡선으로 움직인 걸 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직선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오차가 당연하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이걸 어떤 아이디어로 진행을 하셨냐면 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 B를 A 쪽에 가깝게 계속 보내보신 거야. 그럼 B에서 A 가면서 여기를 들르면은 이렇게 체크되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두 점을 찍은 곳에서의 오차를 비교하면은 이만큼이랑 요 곡선의 길이랑 오차가 발생했는데 B를 A 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오차는 여전히 있지만 아까보다는 어때요? 오차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영역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럼 이거를 또 당기면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곡선하고 직선하고 점점점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발견하신 거야? 아, B를 A 쪽에 가깝게 보내면서 그때마다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게 된다면
오차는 있지만 그 오차가 줄어든다는 게 발견이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리미트라는 걸 이용해서 한없이 가깝게 보내버리는 거야. B를 A 쪽으로. 그럼 오차가 계속 줄어들겠지. 근데 무한히 A에 엄청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오차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뉴턴 아저씨의 아이디어였던 거야. 물론 거기 수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따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을까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랑 뉴턴 아저씨가 했던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결국 기울기 가지고 한 거죠. 근데 뉴턴 아저씨 차이점은 뭐예요? 극한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치? 그래서 식 자체가 평균 변화율이랑 95% 동일해요. 똑같이 이거 쓰거든요. 뭐야 이거 뭐 한 거야? 단 뭐만 새롭게 추가된 거야? 리미트만 새롭게 추가된 거야. 전기가 나간 거 같은데? 두꺼비 집이 내려갔나? 자 봅시다. 확대가 되고 있군요. 자 이렇게 리미트를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B를 어디로 가깝게 보냈어? 네, 그래서 B를 A로 하나씩 가깝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B 중에서 누가 변수일 것 같아 느낌상? 그렇죠. B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X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네. 근데 우리 아까 평균 변화를 할 때 식 두 개 봤었지. A, B 들어가 있는 식이랑 B만 있던 식이 있었죠. 자 그걸로도 이제 얘기할 건데 우리 아까 B로 A로만 구성된 식이 X 증분분에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 이렇게 쓰는 친구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봐봐.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을 때 이 차이가 X 증분이잖아. 근데 B를 A에 한없이 가깝게 보내면 증분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몇에 가까워지겠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쓸 때 이 증분이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식이에요. 이렇게 크게 네모 박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답변을 해드릴게요. 왜 순간 변화율이란 단어가 옆에 적혀 있냐면은 봐봐. B를 A에 하나없이 가깝게 보내면서 그때 기울기를 할 건데 결국 기울기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한 거지? 그럼 B를 A에 하나없이 가깝게 보내면은 이렇게 하나씩 가깝게 두 개처럼 보이다가 하나씩 가깝게 보이면 몇 개처럼 보이겠어요? 그 순간 기울기를 잰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점이 하나처럼 보일 때 그 순간의 기울기를 재자. 오케이? 근데 그거를 기울기를 실제로 체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겨. 기울기가. 다시 이런 식으로 생겨. 기울기가. 그럼 이거는 되게 무슨 선처럼 보여?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접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러요.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평균 변화율은 쌤이 몇 개의 점 사이 교육이라 했어요? 2점 사이 교육이라 했죠? 네, 순간 변화를 한 점에서의 교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 야, 너네가 이제 이걸 해보자. x에다가 1을 넣었어. fx에다가. 그 y 값이 5 나왔대. 그거 식으로 표현해봐. f1은 5라고 하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해볼게. x에다가 1, 2 넣으면은 y 값이 각각 3, 4 나와. 를 할 때 한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나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즉 x가 두 개가 언급이 되고 y 값도 두 개가 나오게 된다면 식을 하나로 쓰는 방법이 없고 무조건 두 개로 나눠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우리가 x를 대입하는 게 한 개였으면 식을 하나로만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였지. f1은 5처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하면은 점 두 개에 관련된 거니까 그거를 하나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뭐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 근데 얘는 한 점에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딱 식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f'A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점에서에 대한 거니까 저렇게 f 하나로 처리해버릴 수 있게끔 표현법을 약속한 거야. 읽을 때는 f'A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x 자리에 뭐가 대입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고, 같은 말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아야겠고.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식 쓰기 힘들잖아. 이렇게 식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f'A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오케이. 옛날에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계속 이렇게 논문을 쓸 때 항상 이걸 가지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길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걸 f'A라는 이름하에 줄여버린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너네한테 하나 이제 얘기해 줄게. 여기 지금 델타 x라는 자리에 보면은 지금은 델타 x라고 돼 있지만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요 이렇게 h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델타 x를 그것도 쓰기 귀찮으셨는지 h로 바꿔서 씁니다. h로 바꿔서. 왜 h라고 할까요? 이거를 h라고 앞으로 쓰겠대요. 델타 x라는 문자 냅두고. 왜 h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다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hate, high 이러고 있던데. 막 던지지 마. 뭔가 hate는 그럴싸 하잖아. 높이 뭐 이런 거 그럴싸 하잖아. 예,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이거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수학자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한 수학자가 논문 발표하다가 델타 x 대신에 귀찮다고 h로 쓰셨어요. 그러고 발표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래요. 그냥 h로 쓰죠. 그냥 h가. 예, 남은 활자 문자가 h가 제일 많아서. 아무도 안 쓰는 게 h라서. 뭔가죠? 진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별 의미 없다.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를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풀 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것은 f'2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울기식 이용해가지고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fx 빼기 fe. 이게 아까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 붙인 거. 아까 b가 변수니까 x로 바꾼다고 했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여긴 델타 x라고 돼 있지만 너네 그냥 바로 친숙해지게 h라고 할게요. h가 델타 x인 거야. 그러면은 x 증분분의 2에서 증분만큼 더한 게 b니까 2 플러스 h 빼기 fe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결국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이 식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 기울기 공식이랑 똑같다라는 이름하에 외워주시면 금방 외워질 겁니다. 계속 외우는 거는 쌤이 이름 붙여주면서 설명해줬어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거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미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미분계수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났어. 와, 이제 우리는 그래프의 특징을 정확히 알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거야. 아, F'A는 이렇게 생겨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든 우린 이거를 F'A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까지 얘기된 게.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엄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러한 형태여야, 저러한 모양의 식이어야 F'A가 되는 거야 라고 딱 정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네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모양 맞추기라는 걸 해야 돼요. 모양 맞추기라는 거 해야 됩니다. 이거 쌤이 처음에 얘기했습니까? 혹시 이거 처음입니까? 아니죠. 그때 우리 극한 너네 성질할 때 쌤이 모양 맞추기라고 해가지고 설명했던 게 있었죠. 그 극한값 형태의 식이어야 얘로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너네 그걸 맞춰 이거였잖아. 기억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러한 모양이어야 F'A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 이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모양을 맞춰주자는 거야. 그럼 이 모양을 맞출 때는 어딜 보면 되냐면 여기 플러스 H랑 여기 H랑 같으면 돼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으로 가볼게요. 괄호 2번 보면요, 여기 MH라고 돼 있고 H라고 돼 있지. 똑같아요? 달라요?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죠. M을 추가시키든가 M을 없애버리든가 겠지. 예, 근데 더 쉬운 게 뭐냐면 M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분모에 M을 곱했지. 그럼 분자에도 M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 MH 모양이 같아졌지. 예, 그래서 모양이 같아졌으니까 이 친구를 이제 우리는 F'A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야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오케이? 자, 우리가 기초로 연습할 때는 이 정도로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하나 더 똑같아야 돼요.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한 것까지만 받아가도 전혀 무방합니다. 너네가 내신 할 때도. 근데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야 돼. 좀 더 체크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세 개가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요거 할 때 어땠어? 여기만 맞추고 여기 신경 안 썼지? 근데 MH로 했는데 여기 MH 아니잖아. 뭐야? 여기도 한번 곱해봐. 얘들아 잘 봐봐. X가 2로 가면 2X는 어디로 갈까? 4. 즉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MH를 만들 거니까 양변에 M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M을 곱했을 때 이거 어차피 몇이야? 그러니까 MH가 0으로 가게 되겠죠, 결국. 즉 알아서 맞춰줘요. 알아서 맞춰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기초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좀 어려운 문제로 가게 되면 얘까지 신경 써서 나오는 유형이 있고 개념도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뭐 그걸 지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알지? 자, 다음 3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자, 3번도요. 야, 모양이 괴랄합니다, 이거. 자, 다시 1번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1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써있는 얘는 요거랑 요걸 맞추면 된다 했지. 세 번째는 이제 뭘 맞춰주는 거냐면, 여기 F 안에 항이 몇 개 들어있어요? 여긴 몇 개 들어있어요? 이제 요 모양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보니까 여기 다 몇 개 들어있어? 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모양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결국 필요한 게 뭐야? 항이 몇 개짜리가? 하나짜리가 필요하잖아, 모양을 맞추려면. 그래서 여기에 풀마 FA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0을 더한 거니까 답에 변화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쭉 일로 갖고 와서 여기 있다. 이제 해보면 그럼 여기서 FA랑 마이너스 FA가 있지. 그럼 이때 봐봐. 항 2개짜리랑 항 하나짜리를 뭐해? 빼죠. 그래서 여기 얘한테는 이 마이너스 FA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FA는 얘한테 주면 돼요. 왜냐면 F 앞에 여기 뭐가 있네요?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마이너스 FA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분자를 보시면. 이해됩니까? 네. 근데 여기는 지금 2개가 마이너스로 안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따로 보면은 지금 따로 보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트로 찢어서 따로따로 본 거야? 그럼 처음에 여기 부분이 등장하겠지. 네. 그럼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 여기 MH 맞춰줘야 되니까 M 곱해주고 M 곱해주면 된다 했죠. 네. 그래서 여기 MH 여기 곱하기 M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MF'A가 되겠지.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N이 여기 곱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N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N F'A가 되겠지. 근데 앞에 뭐가 있네?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치? 그래서 마무리로 F'A로 묶어서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해했니? 네. 자, 이제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요. 얘분의 얘 봐. MF'A라 쓰면 됩니다. 오케이? 네. 쌤이 지금 방법 알려줬어요. 이거분의 이거 하시면 돼요. 자, 아래 거 볼게요. 요렇게 읽어보세요. M 플러스 N이죠. 예, 그래서 M 플러스 N F'A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옆에다 적어주세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RH 분의 FA 플러스 PH 빼기 FA 플러스 QH 이렇게 쌤이 다 문자로 적어버린 겁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럼 이때는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R분의 P 빼기 Q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F'A 이렇게 최종적인 공식화를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수월하죠? 네. 자, 그럼 연습해볼까요? 얘는 항 2개, 항 하나니까 그냥 요것만 보면 됩니다. 얘분의 얘 하면 몇이죠? 그래서 EF' 1 이렇게 쓰면 돼요. 이 1은 여기 앞에 써있는 요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몇이네? 써있네. 끝. 얘도 얘분의 얘 해보자. 2분의 3.
f 프라임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3 나오겠죠. 여기는 만드는 과정이 적혀 있는 거고요. 한 번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항이 2개씩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분의 요거. 3. 그렇죠. 3f 프라임 1이니까 f 프라임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그러면 3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끝. 째째. 네. 3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거에 집중적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했냐면 H 관련된 거로 집중해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미분계수가 공식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X랑 A로 있는 거랑 델타 X랑 A로 있는 거, H랑 A로 있는 거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H랑 A 있는 거 다뤘잖아? 이제는 얘 차례야. 얘 차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을 맞출 때 어딜 맞춰주면 되냐면, 자, 쌤 체크 잘하세요. 이렇게 모양, 아래 돼 있네. 응. 아래 돼 있죠? 이렇게 모양이 같아야지 f 프라임 a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a는 요 a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요 3번은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풀기 때문에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쉽게 풀어요. 근데 아직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X하면 안 됩니다. 봐보자. 자, 이 친구 해볼게요. 얘는 여기 모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f 프라임 2라고 쓰고 써있네요. 끝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어때요? 최고.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 갈 수 있죠. 네. 인수분해 하면은 x-2 곱하기 x 플러스 2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쌤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이 상태로 모양이 같죠. 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고 f 프라임 2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는 찐빠리 새끼 남았죠. 이거는 그냥 x2로 간다 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지. 분의 1이겠죠. 분모니까요. 그래서 4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연습 과정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8-1은 다시 말할게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X 할게요. 숙제를 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 풀지도 마시고요. 자, 네, 5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이건 사실 너네들이 더 뭐 할 거 없어요. 미분계수의 기하적음이라고 돼 있죠. 네. 이미 얘기 끝났어요. 무슨 기울기라 했지? 접선의 기울기라 했죠. 끝났어요, 설명 이미. 이거잖아요. 기하적 의미가 뭐냐면 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미분계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 그림이야? 이 뜻이야. 그럼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y는 2x제곱 위의 점 1,2에서의 뭘 찾으래? 접선의 네. 기울기. 즉 이 말은, 자, 여기 x가 몇이죠? 1. 그럼 이 말은 x가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줘 이 소리예요. 이게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린 이걸 문자로 표현해버렸죠? 어떻게? f 프라임 1.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개의 의미가 다 같은 거야. 이 세 개의 의미가 다 같은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기하적 의미로서 나온 거야, 문제가. 근데 이 세 개를 보면은 차이점이 있어. 위로부터 두 개는 x 관련돼서만 적혀 있지. 네. f 프라임 1, x는 1 이렇게만 적혀 있지.
근데 문제에서 한 걸로 보면은 Y. y 좌표도 나와 있지. 그래서 여기서 딱 단칼에 얘기해 줄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땐 y 좌표가 필요 없어. x 좌표 가지고만 구해요. 세상 저 와인가 없는 거. y는 없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써도 괜찮다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럼 1,2라고 왜 나와있냐? 요거 그냥 x에다 1 대입해서 y 좌표 구한 거예요. 그냥 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너네가 문제 풀 땐 다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는 안 쓰인다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땐 안 쓰여요. 이 y 좌표는. 그 여기 써 있죠. fx 이거라고 하면은 얘 기울기는 fx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f'1과 같으므로 쌤이 했던 말 다 써 있죠. 네. 그러니까 미분계수 공식 이용해서 풀면 돼 이 소리예요. 아직 오늘 처음이니까 식 다시 만들어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요걸로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빼기 f1 요걸로 계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기 왜 1이라고 적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죠? x는 1에서니까. 그럼 이 지금 해설지는 첫 번째 거 가지고 한 거야? 두 번째 거 가지고 한 거야? 네, 두 번째 거 가지고 해설이 돼 있는 거야. 사실 두 번째 걸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아마 너네들이 하기 편한 건 첫 번째 거일 거예요. 아무거나 하세요.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많이 물어보는 게 요 세 개 비교하라야. 그럼 얘네들은 기하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접선의 기울기죠. 기하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림에서 어떻게 체크돼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건 기울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두 점에서의 기울기. 뭐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 이걸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럼 누가 더 큰지 비교하래. 그럼 이 친구를 먼저 체크해 보면 얘가 몇 콤마 몇이랑 몇 콤마 몇 사이의 기울기지? B, F이랑 A, FA.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죠? 그럼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F'A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체크된다는 거 이해되죠? 스치듯 지나가게. 그리고 F'B는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게 체크한다면 된다는 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자 1번, 2번, 3번이라 해봅시다. 몇 번이 가장 기울기가 클까요? 3번. 3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특징. 자, 이건 너네 대수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아래로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일 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집니다.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왜 뛸까 쟤네들? 난 항상 궁금해 왜 뛸까? 근데 나도 어릴 때 많이 뛰었던 것 같은데 폭이 좁아서 그런가? 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집니다. 여기 가볼까요? 요게 A라는 점이고 요게 B라는 점이잖아요. 네.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B. B가 더 오른쪽에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F'B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F'A는 가장 왼쪽에 있죠. 네. A, B는 요거 두 개 갖고 있는 거니까 대충 여기 평균 정도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그냥 이거 두 점이니까 조금 더 얘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기울기가. 네. 그럼 반대로 위로 블록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요. 점을 이렇게 세 개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만들어질수록 음순대 가팔라지고 있죠? 그 음순대 가팔라진다는 거는 기울기가 작아진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언제 쓰이냐면 너네 지수로 감수할 때. 지수로 감수할 때 그
마플스 노트 강인가? 라고 뭐 주황색 페이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걸 다룹니다. 개념에서는. 그리고 내신에서도 요즘 내신에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때는 되게 빈출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자,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졸진 않네요. 멍은 때릴 뿐 졸진 않네. 그래도 아무래도 새로운 거다 보니까 오늘은 또 졸겠네. 오늘 뭐지? 아, 그거 외우는 날이구나. 네. 함수. 그 함수가 이번에 토요일 하겠구나. 그거 있잖아. 1사분면에서의 60도, 2사분면에서의 60도, 3사분면에서의 60도, 4사분면에서의 60도. 그거 얘기해야 되구나. 현수 뭐 얘기한 거야? 노트 정리도 오늘 해요. 맞네. 노트 정리도 오늘 해. 오늘 쥐도 많이 못 나가겠네. 쓰는 게 좋아 너? 네. 손가락 아프던데 오늘?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늘 그 되게 심화적인 개념도 많이 알려줄 거라. 그 대칭식도 알려줄 거야. 점대칭하고 선대칭식도 있어. 됐어, 재미없어 반응. 자, 보자잉. 자, 6번째 내용이 이제 뭐냐면요. 제목이 뭐라 돼 있어, 재서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예, 여기다 가볍게 적을게요. 얘들아, 이제 미분이 항상 막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너네 미분계수 잘 보면 리미트 붙어 있지. 네. 근데 리미트에서 값 내면 우리가 그걸 무슨 값이라고 부르지? 극한값이라고 부르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미분계수도 극한값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 네. 기울기에 대한 극한값인 거야. 이제 미분계수는. 근데 그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냐 우리가? 아니요. 언제 존재한다 하죠? 연속일. 그 수렴한 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한다라고 하죠. 네. 그래도 너는 잘 기억하고 있는 편이야, 재섭이 빼고. 아니야, 재섭이도 이제 연속이니까 극한 존재한다 이런 거를 기억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분 계수도 극한값의 일종이고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그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기에 미분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항상 되는 건 아니야.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이게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 가능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불러.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미분 불가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분 가능성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거고요. 이제 쌤이랑 적을 거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 문제가 야, 미분이 가능해. 다 문제 나와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건 연속도 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대? 연속도 돼, 이 소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으로 얘기한 거야. 뭐가 되면? 연속이 되면 미분이 가능하다지. 네. 이건 아닐 때가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네. 자, 다시 보자.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멘트가 적혀 있죠. 네, 근데 우리는 방금 그걸 어떻게 얘기한 거야? 미분계수라는 극한값이 존재함으로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네. 그럼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게. 얘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자, 잘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A.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분자 어디로 가? 으로 가야 되죠, 존재하려면. 네. 이게 너는 0분의 0꼴에서 배운 거잖아요. 네. 그 0분의 0꼴이 중요한 이유가 미분계수 자체가 0분의 0꼴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한 거게. 야, 여기서 이렇게 B에서 A를 하나씩 각각 가요. 네. 당연히 0분의 0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갑자기 다시 외우는 게 아니야. 0분의 0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일치하는 거잖아. 여기로 이렇게 가깝게 가는 거니까 당연히 x 증분은 0에 가까워질 거고 y 증분도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일치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값은 몇에 가까워져야 돼요?
0에 가까워져야겠죠.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분자만 따로 쓴 거예요. 이해돼요? 분자만 따로 쓴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너네 극한 성질 중에서요. 극한이 수렴하려면, 그러니까 4층연산에 대해서 자유로우려면 두 함수가 반드시 뭐야 된다고 얘기했죠? 수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지금 여기 4층연산 중에 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함수니? FA는? 이라고 하면 또 당황을 해, 너네들이. 얘들아, FA는 X에 A를 대입한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건 함수야? 상수야? 상수일 거 아니야, X에다 대입을 했으니까. 그럼 저걸 함수로 무슨 함수니? 상수함수야. 얘는 상수함수야. 그럼 너네 상수함수 잘 생각해봐. 또 끊겨 있어요? 안 끊겨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X는 A로 한없이 보낼 때 수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렴하겠죠. 그쵸? 네. 그리고 0이라는 극한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 의미 자체가 뭐예요? 수렴한다죠? 네. 그럼 봐봐요. 야, 얘가 만약에 졸라 큰 새끼야. 아니면 졸라 작은 새끼야. 그럼 거기서 상수 뺀다고 수렴할 수 있겠어? 아니요. 아니겠지. 그럼 어떨 수밖에 없어, 이 fx?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응. 그래서 쌤이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정리해줘요. 어떻게 정리해주냐면 세 개가 등장했어. fx, fa, 0 이렇게 세 개가 등장했어. 근데 셋 중 두 개가 수렴하잖아? 네. 나머지 하나도 수렴해. 내가 이걸 수수수라고 불러, 수수수. 라고 하니까 자꾸 작년에는 자꾸 애들이 슈퍼노바 이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계속 그러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자꾸 그러고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등장한 모든 아이들은 다 수렴한 거지. 네. 그건 수렴하니까 뭐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따로 쓸 거야 이제. 이렇게. 야, 근데 상수함수 리미트 의미가 없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항상. 그 바로 빼고 는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옮기면 되겠지. 여기 2항 시킬게요. 그럼 2항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식이. 네. 이해됐어? 네. 다시. 얘가 무슨 값? 여기서 나오는 값은? 항수값, 상수. 저? 그럼 극한값이랑 상수랑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떤 거예요? 같아요. 그게 뭐의 정의예요? 연속. 증명 끝났어요. 지금 뭐였어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배경으로 들어갔죠. 네. 그럼 미분이 가능하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0분의 0꼴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갔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분자가 0으로 갔으니까 뭐였어? 셋 중 두 개가 수렴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로 수렴할 거라 마음대로 넘긴 거죠. 네. 그럼 넘겨놓고 결론적으로 봤더니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지. 네. 아,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야. 다시 그래서 교다 미분이 가능하면 뭐다? 연속. 연속이다. 아, 근데 졸라 안타깝게도 0은 안 될 때가 있다 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해야 될 게 이겁니다. 언제 안 될까? 언제 안 될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냐면 뾰족점이라는 걸 가질 때입니다. 너무 산티나? 알았어. 한자로 첨점이라고 불러. 어려워? 그럼 뾰족점으로 해. 산티나? 첨점해. 어려워?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름을 정할 순 없잖아. 약간 잘 생각해봐요. 야, 뾰족점이 뭐겠냐? 꼭지점은 뾰족점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너네 뾰족하다의 느낌이 뭉툭하나요? 아니요. 이렇게 날카로운 거잖아. 네. 각진 거는 이렇게 각진 거. 그치? 그걸 뾰족점이라 불러요. 근데 너네가
이제 배운 함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2차 함수 이런 거 말고 그냥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아. 너네가 배운 것 중에 뾰족점이 등장하는 함수가 꽤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네 알아요. 우리 지수로고 함수할 때도 다 했고요. 다 했어요. 1학년 아쵸 절대값 함수. 너네 절대값 함수 할 때 접어서 올리잖아요. 네. 그럼 V자 이렇게 생기잖아. 네. 그때 딱 뾰족점 생기잖아. 2차 함수도 어때? 절대값 했을 때 뾰족점 W자로 생겨가지고 뾰족 생기잖아. 네. 그리고 너네 당장 로그 함수 할 때 지수 함수 할 때 어땠어? 이렇게 생긴 거 접어서 올리면 이렇게 된다 했었잖아. 여기서 이렇게 뾰족점이 발생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뾰족점이 어떤 느낌, 어떤 스타일에서 나온지까지도 이제 알겠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왜? 왜 거기서 미분이 안 되는데? 이것만 알면 되는 거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걸 증명을 여기 돼 있나 혹시? 아, 그림으로 해. 식으로 얘기해 줘. 내가 해줄게. 이건 적지 마세요. 거기 예제 문제가 쌤이 지금 해주는 식이에요. 자, fx를 절대값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머릿속에 절대값 빨리 x 그리시고 x 몇에서 뾰족점 가져요? 0에서 뾰족점을 갖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근데 너네가 절대값 v자 그릴 때 뚝 끊어서 그리나요? 아니요. 연속적으로 쭉 그리죠 한 번에. 그럼 당연히 0에서 연속이겠어 불연속이겠어? 네, 당연히 맞아요. 연속은 당연히 맞아. 자, 근데 미분 가능성을 한번 알아볼 거야. 그럼 미분 가능성을 알아볼 때는 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의 0을 할 거야. h 공식 말고 이걸로 할게. 네. 자, 그럼 어차피 0은 0이고 f0도 몇이니?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린 극한값을 계산할 거니까 몇 번 풀어야 돼? 우극한 좌극한 몇 번 풀어야 돼? 2번 풀어야겠지? 네. 그럼 봐봐 이제. 그럼 x분의 절대값 x잖아. fx 대입한 거야? 근데 x가 0의 우극한이면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그냥 없애버리면 되겠죠. 계산하면 몇이니? 1이죠. 자, 근데 얘를 풀게 되면 x가 0의 좌극한이면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죠. 네. 어이구 극한값이 존재 안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식으로서 너네가 다 보일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그 과정이 지금이야 쉬운 함수로 다뤘잖아. 그리고 절대값 함수가 아니어도 미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대표적인 게 너네 유리함 아니다. 유리함수 아니구나. 뭐 이런 거거든? 됐고 아무튼 이렇게 식으로 보여주면 이제 엄밀하게 다 증명을 한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만 함수가 복잡해진다든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항함수여도 너네가 절대값 x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막 절대값 안에 놓고 막 x제곱 뭐 저쪽 막 엄청 길게 써 있어. 그럼 그때마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까다롭겠지.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라고 x는 0에 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x가 막 5에 대해서 해. 그러니까 대가리 깨지잖아 계산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너네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슨 점이 보이면 뾰족점이 보이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구나 이렇게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뭐야 여기 적혀 있었네. 와 글씨도 존나 왜 여기다 그림자를 넣어놨어? 네, 음영을 넣어놨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자 그 과정 여기서 다시 너네가 빈칸 채워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쌤이 했던 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이 총 단원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도함수 아니야 다시 미안. 미분계수와 도함수, 두 번째로 도함수의 활용 1, 마지막 도함수 활용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3분의 1이 안 끝났어요. 네, 이게 지금 소단원 첫 번째 건데요. 소단원 첫 번째 거에 80%가 끝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몇 프로가 남아있어요? 20%가 남아있죠? 근데 조금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자면 쌤이 미분을 몇 회에 걸쳐서 끝낸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4회에 걸쳐서 끝낸다고 했는데 오늘 첫 회죠? 네, 첫 회인데 잘 계산해봐요. 소단원이 3개인데 1개에 80%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할 분량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네. 한참을 넘은 거죠. 한참을 넘었죠. 한참까지는 아니고 조금 넘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문제 안 할 거 X 좀 잠깐 치고요. 자, 43쪽에 여기 괄호 5번 X, 오른쪽에 괄호 4번 괄호 5번 X. 이거 나중에 되게 쉽게 할 거야. 하긴 할 거거든.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X 하시면은 좀 곤란해집니다. 자, 다음 쭉 가고요. 여기 45쪽에 10번 X 넘어갈게요. 자, 5번 X. 자, 했네요. 얘가 이제 그겁니다. 도함수,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마지막인 부분입니다. 근데 나 이렇게 해줄게. 이걸 하잖아. 그럼 너네 숙제할 때 그 미분계수 공식을 안 써. 리미트 이거 막 쭉 아까 막 미분계수 해가지고 막 대입해가지고 연산하고 있죠. 그걸 안 해. 이걸 하면. 왜냐면 그걸 공식화 시킨 게 이거야. 그 미분계수라는 식을 공식화 시켜버린 게 얘야. 근데 그러려면 이걸 해야 돼. 해 마라. 네, 표정 보니까 안 할 거고요. 이게 뭔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3분만 얘기합시다. 55분쯤에 끝낼게요. 제목 뭐라 돼 있습니까? 그럼 도가 뭘까요? 아닙니다. 겁이요? 검도? 그건 칼. 이거 검도. 아니구나. 이거 또 아니 뭐냐 무예할 때 도자구나. 미안. 끝이야 벌써? 길? 네, 정답입니다. 길 도자인데요. 이게 길도가 다른 뜻으로 이끌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끌 도자예요. 이끌 도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끌어주다라는 겁니다. 도움. 도와주다 할 때 도가 한자일걸요? 맞을 걸? 몰라? 아무튼 그 도도랑 뭐 있지 않냐? 잠깐만, 도와주는 좀 없지 갖고 또 뭐 있을까? 그냥 길도자로 합시다. 그냥 길도자인데 이끌도자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같은 겁니다. 아무튼 자, 도함수라는 건 그럼 뜻이 뭐냐면 도와주는 함수예요. 이끌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너네가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럼 그걸 그려야 돼요. 이제 너네 그래프로 정확하게. 그러면은 처음에 너네가 했던 것처럼 좌표 찍어가지고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이어서 하는 짓은 이제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못 그려요. 그래프를 못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식 자체만으로는 못해요. 못 그려요. 그래프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 함수가 도함수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이끌어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요것만 적고 끝낼게요. 도함수는 뭐냐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즉 우리가 앞에서 했던 미분계수 있죠. 그거를 y-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야. 너네 삼각함수 그래프 처음 배울 때 sin x 배울 때 쌤이 x가 뭔 역할 한다 했어요? x축이. 빨리 너네 복습 안 하니. 각이라고 했잖아. 각. 재현이 잘 얘기했고. 그리고 y-값이 이제 sin 값을 y-값으로 하는 거잖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그러니까 미분계수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했잖아요. 그거를 y-값으로 하는 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찐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너네 그 질문할 것 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33쪽부터 봐볼까요? 질문 있으면 번호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 아직 안 했죠? 네. 아, 그러면 넘어갈게요. 한 사람은? 그럼 쌤이 그냥 3번 외칠게요. 페이지를. 그럼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32, 32, 32, 31, 31, 31, 30, 30, 30. 아직 안 했겠죠? 이거 엊그제 건데. 어제 엊그제 건데. 29, 29, 29. 빨리 얘기해 주세요. 28, 28, 28, 27. 이게 아니고요. 26, 26, 26, 25, 25, 25. 뭐 얼마나 하는 거야? 24, 24. 너는 어딘제를 했길래 뭐 제 현숙걸 쳐다보고 있어? 24, 23, 23, 23, 22, 22, 22, 21. 여기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페이지 하고 있었어요. 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21, 네. 저 21, 20, 20, 아니. 20. 야, 그 전 페이지에서 있다. 처음부터 19페이지까지 나 질문할 거 있다, 손. 없어요. 네, 없고요. 채원이 없어요? 재석이 없어요? 했어요? 몇 쪽까지 해놨어요? 15페이지까지 다 해놨어. 개새끼야, 19페이지까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저 여기하고 열심히 하세요. 예건이는 없어요? 일단 13쪽에 있어요, 13쪽에? 어딘 거야? 11-2번이 11-12, 12, 12? 요거. 자, 요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끝냅시다. 예, 요거 유리하면 돼, 예건씨. 요거 유리해주면은 루트 x는 그냥 곱하기 꼴로 두면 돼요. 일단 우선은 유리한 대상 아니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플러스짜리 곱할 거니까 분자 암산하면 1 되는 거 괜찮아? 아, 1이 아니네. 2 되는 거 괜찮아 이건? 제곱 빼기 제곱. 그럼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럼 루트 x를 여기 이렇게 위쪽에 주자고. 자, 그럼 최고 차수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x가 최고 차수죠? 그래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남은 찌끄레기 계산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예건 인춘? 더 없죠 확실히? 네. 아싸 개꿀 영상 안 찍어도 된다. 나이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집에 가는 거 아닙니다. 10분까지 푸세요.